안녕하십니까. 최현무의 노동과 정치 63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지난 55번째 방송부터 보라포의 62번째 방송까지 계속하여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순간들이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우리 보통의 정상적인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은 정치는 그야말로 보통 뭐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할 분야가 지금 아니다라고 느껴왔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꾼들 이 하는 그야말로 잡스러운 분야라고 느끼고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두 번째 방송에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놓아두면은,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놓아두면은 우리 아이들 손주들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만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마음들이 다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번째 방송에서 저는 실버 혁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은퇴한 연령인 60, 70대 분들이 왜 이렇게 나서게 되었느냐, 바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나서게 됐죠. 과거에 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은 그 당시에 그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버 혁명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이익, 이타적 이익,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타적 혁명이다라는 점에서 아주 위대한 혁명이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큰 틀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뭐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과거에 김영삼이 했던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지연과 혈연, 학연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무리들 때 이런 그런 어떤 집단적인 떼거리 문화, 이것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왔던 기본 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좌나 우나 뭐 야당이나 그동안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 어떤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어떤 인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저는 이념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어떤 그 무리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소위 자유를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이런 쪽으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틀을 튼튼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의 어떤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제 방송에서 소위 운동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의 적은 누굽니까? 적은 진짜 주사파 핵심 세력이 가장 적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파 핵심 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사파 소위 운동권이라는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앞 방송에서 그런 그 운동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권에 제가 저희 29번째 방송에서 운동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소위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반미 자주운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위 민주운동과 바로 그 뒤의 노동운동, 반미 자주운동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방송에 좌파의 최종 목표인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난 29번째부터 40번째 방송까지 소위 GP, 적들의 어떤 실체를 알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쭉 방송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은 제가 41번째, 만 한 번째 방송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쪽 진영은 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우파의 최종 목표는 자유사회다. 그리고 자유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유혁명가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부터 제가 시작해서 지난 54번째 방송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6가지 관점까지가 직위,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그런 방송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 전쟁의 시기에서 집피, 직위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 이쪽에 우파 진영의 핵심 부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핵심 부대. 그것을 저는 자유혁명가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혼자라도 사실은 자유혁명을 꿈꾸는 그런 자유혁명가 그룹을 만들어 볼 생각을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문수 지사를 원톱을 하는 어떤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지면은 그 당이 그런 어떤 자유혁명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념 전쟁의 시기에 그런 자유통일당이 그런 자유혁명가 조직의 핵심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우파의 외곽 조직이 같이 가세되면은 이 이념 전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커다란 어떤 군부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정치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계기로 큰 어떤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앞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정규재 주필과 백목 박승현 두 사람의 전략가가 여기에 가세를 하고 그리고 전광 목사가 이끄는 대중 집회들이 같이 합쳐진다면 이건 충분히 싸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제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그분들 중에서 이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고 과감하게 떨쳐 나오기를 저는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공천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겠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와 지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끄는 그 자유한국당에게서 과연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우파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저는 그것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이념도 가치도 없는 그런 지금 쭉저기 정당의 지금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진실 그걸 제대로 밝히고 자유혁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지금 김문수 신당에 과감하게 동참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먼저 그런 어떤 거를 치고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 지도자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런 인물이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와 더불어 이현주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는 것으로 맺을까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참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렇게 나와서 현재 문재인 정권과 아주 싸운 전사의 모습을 보였죠. 참 박수 쳐주고
뛰어난 그 정치인이 될 희망이 있다라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에게 참 부족한 것이 딱 있었습니다. 저는 한 2%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한 1년 전에 연주가 책을 썼죠. 나는 왜 싸우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도 알리고 그리고 부산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9년 1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1년 전인데요. 그때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초청하고 그때 이봉규가 사회를 본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현주 쪽에서 부산에 내려올 때 저희와 아는 쪽과 연락이 돼서 이현주에게 제가 그 보좌관에게 좀 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현주가 와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참여를 이현주 본인 스스로 먼저 앞장서서 해라. 저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이현주는 그야말로 이쪽 그 우파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대처와 같은 그런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좌관에서 잘랐는지 본인이 잘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까지 치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반성한다 이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걸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당시 새누리당에 있었던 그 탄핵 찬성파 의원들하고는 뭔가 질적으로 틀리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데서 그쳤습니다. 만약에 이현주가 그 당시에 자신이 비록 민주당에 있었지만 그런 역사의 큰 변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대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참여를 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모든 정치권이 하자라고 앞장서서 이현주가 그렇게 치고 나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 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그렇죠.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들에게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감각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런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뭔가 어떤 대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 이슈를 제대로 짚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적 자질을 가진 인물이 저는 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가 물론 아주 뛰어난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김문수 지사 혼자로서는 좀 부족하죠. 젊은 정치인들이 그 아래서 뒷받침하는 인물이 여러 명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 중에서 그렇게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좀 나타났으면 하고 바랍니다.